요즘엔 흔히 볼 수 있는 투표 인증샷. 주로 손가락이나 손등에 도장을 찍어 올리는데요. 그때 보이는 문양이 바로 전복자. 하지만 처음부터 전복자는 아니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투표 도구들은 어떤 변화를 거쳐왔을까요? 오늘은 투표 도구들의 변천사를 통해 그 시절 선거를 되돌아보려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현재 이곳에서는 70여 년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가 전시되고 있는데요. 선거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비롯해 지금은 역사가 된 당시 후보자들의 포스터, 그리고 갖가지 투표 도구들까지. 한때 걸음마를 시작하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리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민주주의 역사의 지난 날, 대한민국 선거 문화의 발전사를 통해 파란만장했던 민주주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날 선거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투표함. 1950년대에는 주로 나무로 만든 투표함이 사용되다가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철제 투표함이 도입되었고, 1995년에는 보다 편리한 운반을 위해 골판지 투표함이 사용되는가 하면 1998년에는 플라스틱 투표함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투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대표자를 결정하는 신성한 행위. 실수나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끊임없이 변해온 투표 문화는 흥미로운 이야기들 또한 탄생시켰습니다. 40년대 말과 50년대 초, 사람들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기 위해 동그랗고 길쭉한 물건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것이 바로 대나무와 탄피. 어려웠던 시절 이 두 가지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무려 20년 가까이 기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기표 도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기표가 끝나면 투표용지를 접어야 했는데 이때 인주가 다른 곳에 묻어 누구를 찍은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진 것이죠. 고민 끝에 결국 동그란 기표 도구 안에 특수한 문양을 넣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람 인자가 새겨진 도장. 도장의 모양을 통해 유권자가 누구를 선택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 기표 도구의 모양이 또다시 변경되고 맙니다. 기표 도구에 새겨진 사람 인자가 한글의 시옷처럼 보여 특정인을 떠올리게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고, 결국 기표 도구는 또 한 번의 변화를 거쳐 지금의 점, 복자 모양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한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거의 가치와 의미를 배워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경운기를 이용해 후보자를 선전하는가 하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넘쳐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TV를 이용한 후보자 토론회가 정착된 오늘과 달리 당시 후보자들은 전국을 돌며 직접 지지를 호소했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 먹고 살 길을 찾기도 쉽지 않았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만큼은 소중히 여길 줄 알았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해방 직후 연이어 찾아온 전쟁의 상처 속에서도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역사 속 흔적들은 고스란히 남아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0여 년 동안 수없이 변해온 투표 문화. 그 안에는 국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고자 했던 고민과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표 도구를 개발하기 전 대나무와 탄피를 사용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모든 게 부족했던 시절이었지만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던
그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투표 도구의 변천사를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입니다. 해방 후 문맹률이 높아 초기 선거에선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작대기 개수로 후보를 구분했는데요. 투표용지도 이에 맞춰 세로쓰기 및 가로 정렬을 사용했습니다. 후보자명은 한자와 한글을 병기했으며 이 공화국까지는 정당 추천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속 정당명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3공화국 출범 이후 공직선거에선 정당 추천제를 의무화했습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부터 국회 의석수에 따라 기호를 우선 배분하여 집권당 후보의 기호가 1번으로 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막대 기호가 사라지고 아라비아 숫자가 등장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7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는 보존되어 있지 않아 같은 해 5월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아라비아 숫자 투표용지입니다.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하면서 그해 3월에 치러진 구, 시, 군 의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후보자명 한글 단독 표기를 시행했습니다. 재현 국회의원 선거 이후 이어져 오던 세로쓰기 가로정렬 투표용지 작성 방식은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가로쓰기 세로정렬 방식으로 변화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95년엔 처음으로 4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유권자 및 관리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각 선거별 투표용지 색상을 다르게 구분했는데요. 이후 여러 종류의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 이처럼 색상을 구분한 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선 투표용지나 벽보에 게재된 순서에 따라 특정 정당으로 착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 배열식 교호 투표용지를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부턴 무효표 방지를 위해 후보자 정당 사이에 간격을 두기 시작했는데요. 이 여백으로 유권자들이 기존 선거에서 구분선에 기표하여 발생했던 유무효표 논란 등이 방지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기표대 변천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초기 선거에선 기표대 규격이 명확하게 명문화되지 않아 시기별, 지역별로 형식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 목재로 설비하였고 비밀투표는 보장되도록 했으며 기표대 안쪽 벽면에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 정당명 인쇄물을 부착하여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 사무의 표준화 및 용구, 용품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기표대 또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철제 기표대로 통일되었는데요. 이 기표대는 조립식으로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2004년 이후 등장한 알루미늄 기표대. 무거웠던 철제 기표대의 단점을 개선해 설치 및 철거가 간단하고 무게가 가벼워 이동 보관이 쉬워지도록 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사용된 종이 기표대는 사면 막힘형 형태를 유지하되 일회용 종이 재질로 제작되었는데요. 또 안정성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좌우폭을 축소하고 기표판 높이는 높게 조정했습니다. 제6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서 처음으로 개방형 기표대가 등장했습니다. 기표 비밀을 보장하되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는데요. 특히 장애인용 신형 기표대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높이를 낮추었으며 선거인의 요구에 따라 가림막을 설치할 수도 있게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투표용지가 만들어지는 절차와 부재자 투표용지의 관리 및 발송, 그리고 실제 투표 도구들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서진입니다. 지금 제 손에 투표용지가 있습니다. 물론 견본인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투표용지가 얼마나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투표용지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투표용지 인쇄소를 공고하는 게시문이 붙었습니다. 투표용지 작성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쇄소 선정 기준이 있나요? 예, 위원회와 가깝고 투표용지 인쇄 경험이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이 없는 인쇄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앞서 공고한 투표용지 인쇄소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투표용지 인쇄 작업이 시작됩니다. 인쇄를 앞두고 경찰관들이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안전하게 작성하고 이송하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비 협조를 의뢰한 것입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에 인쇄 초고의 이상 유무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교차로 확인하고 상급위원회로 팩스 전송하여 최종 점검을 받은 다음 인쇄하게 됩니다. 인쇄 초고를 굉장히 신중하게 보시는데 이유가 있나요? 예, 투표용지 초고에 인쇄물에 뭐 티라든가 이런 게 잡티라든가 이런 게 또 다른 글자 같은 게 이상이 있나 이런 거를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히 보는 겁니다. 드디어 투표용지의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에 사용될 투표용지. 인쇄에 임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투표용지에 스며듭니다. 투표용지에는 일련 번호를 넣어서 인쇄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며 투표용지 인쇄와 납품 과정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하여 그 과정을 지켜봅니다. 이처럼 투표용지는 엄격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투표용지 인쇄가 끝나고 포장 작업이 진행됩니다. 투표용지 잔여분과 오쇄 또는 훼손된 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즉시 폐기됩니다. 그리고 포장된 투표용지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로 안전하게 이송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투표용지는 철저한 검수 작업을 거쳐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물론 보관 과정에도 관할 경찰서의 경비 지원을 받습니다. 부재자 신고를 한 선거인은 거소, 즉 머무르는 곳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재자 신고인에게 보내는 부재자 투표용지에는 거소 투표라고 표시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는 회송용 봉투에 투입하여 발송합니다. 그리고 회송용 봉투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소가 적혀 있어서 거소에서 투표하여 우편함에 넣으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배달됩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를 보낼 때에는 후보자의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함께 보냅니다. 부재자 신고인이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꼼꼼하게 발송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는 정당 추천위원이 참여해서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재자 투표용지는 우체국을 통해 부재자 신고인에게 발송됩니다. 부재자 신고인이 이 투표용지를 받으면 어떻게 투표하나요? 네, 고소해서 받은 부재자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한 다음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한 다음 사무소 안에 우편 투표함을 마련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절차인가요? 정당 추천위원회 참여하에 우편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봉쇄 봉인하는 절차입니다. 부재자 신고인이 거소해서 투표한 투표용지가 구시군 위원회에 도착하면 이 우편 투표함에 투입되어 보관되고 우편 투표함은 선거일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져서 개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국민 여러분 아직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만약
이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투표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선거일에 주소지에 설치된 투표소에 가셔서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시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재자 투표용지 발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재자 투표용지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재자 신고인에게 발송되고 있었는데요. 부재자 신고인은 머무르는 곳에서 쉽고 편하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전의 한 공장, 온통 붉은 잉크로 도배된 이곳은 바로 선거에 쓰일 기표용구 제작 현장. 이들의 목표는 선거일에 맞춰 9만 9천 개를 생산하는 것. 어깨 아프지 않으세요? 많이 아프죠. 어깨도 아프고 뭐 허리 같은 것도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선거에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화 기계로 생산하고 있지만 인주와 몸통을 결합하는 일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만큼 제품의 성능을 점검하는 손길이 여간 깐깐하지 않다. 예전 기표용구는 인장 자국으로 인한 무효표가 많이 발생됐는데 최근 이를 보완한 제품이 개발됐다. 그 잉크는 기존에 투표하고 나서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반도체에 묻어나는 불량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 총선에 맞춰진 이 잉크는 잉크의 건조 속도를 높여줌으로써 투표의 정확성을 더 높였습니다. 이들은 고도의 집중력과 섬세함으로 확인에 확인을 거듭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인쇄소. 발디딜 틈 없이 쌓인 종이와 경쾌한 인쇄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있는 현장. 투표용지 인쇄만 37년째 해오고 있다는 원복연 기장. 그전에는 좀 검은 반점 같은 게 좀 많았는데 재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종이가 깨끗해졌다고 봐요. 지금은 그런 잡지 같은 거를 하나만 입어도 안 좋아하니까는 재질 자체가 이제 직접 형성이 됐고. 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에서 특별 주문 생산한 종이로 투표지 분류기에서 잘 읽히도록 종이도 두껍고 재질도 견고하다. 선관위 직원과 정당 추천위원들은 투표용지 규격과 인쇄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혹시 기표난 등에 뭐 티나 금이나 어떤 뭐 이렇게 특정 정당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런 잡티 같은 게 있는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내보내준 투표용지 원고대로 그대로 작성됐는가. 세월의 때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작업장. 빛발의 액자만큼 오랜 시간 동안 투표용지를 인쇄해왔다는 인쇄소 사람들. 그들이 찍어내는 투표용지에는 장인 정신과 함께 선거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대한민국 민주선거의 성취 과정과 함께 시대별로 변화해온 투표 도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변화와 노력이 엿보입니다. 지금까지 추억의 선거 영상 투표 도구의 변천사편 진행의 박수빈이었습니다.